돈이 되는 생각 머니너치입니다. 오늘 제가 살펴볼 코인은 EVG인데요. EVG 토큰은 며칠 전에 또 감사하게도 어떤 분께서 댓글로 또 한번 살펴보면 어떻겠냐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댓글 감사드립니다. EVG Electronic Vehicle Zone, 이름에서부터 바로 전기 자동차와 관계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렉트로닉 비클 제로 카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전기차의 목표가 어쨌든 탄소 발생량을 줄이고 친환경적으로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딱히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기 자동차를 이용을 하면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내연기관 자동차가 휘발유나 경유를 주유하듯이 충전을 해야 되는데 충전기, 인프라를 공유하는 그러한 내용의 토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충전하는 사람은 비용을 지불할 것이고 충전기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일정 부분의 비용을 받을 것이고 이제 그런 데 사용되는 토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EVG 토큰은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EVG 포인트라고 해서 EVP라고도 합니다. 현금으로 구매가 가능한 포인트고 근데 EVG 플랫폼 내부에서만 사용합니다. 거래소에서 거래가 불가능한 토큰입니다. EVP는. 그래서 1 EVP는 0.1달러 정도의 고정 가치를 스테이블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한 것은 EVG 코인인데 EVP로 충전기를 사용할 때 EVP를 지불할 때 그때 일정 비율을 리워드로 받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포인트 같은 그런 개념의 토큰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릴 것은 EVP가 아니라 EVG, 우리가 이제 거래소에서 거래 가능한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동차 관련이라서 아모 코인하고도 비슷한 느낌을 줄 수도 있지만, 아모는 자동차의 정보 보안 이런 쪽에 좀 중심이 있다면, EVG는 전기차 충전에 대한 것에 조금 특화되어 있다. EVG를 운영하고 있는 차지인이라는 회사도 전기차 충전 시스템에 특화되어 있는 회사다. 그렇게 약간 차이를 두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시세의 변동을 잠깐 보면 총 발행 수량은 84억 2천만 EVG를 발행을 했고, 시가총액이 한 230억이 좀 넘더라고요. 2020년 11월 17일에 코팍스에도 상장이 됐지만 지난 9월 이후로 이제 원화 거래에서는 딱 4개밖에 우리나라 거래소가 없죠. 그래서 코팍스를 제외하니까 딱 빗썸에서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빗썸에서는 2020년 12월 7일에 30.01원으로 상장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10원 수준으로 있다가 올해, 실제로는 이제 거의 올해에 주로 거래소에서 눈에 보이기 시작한 신생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올 2월 말부터 좀 상승세를 갔습니다. 그래서 4월 5일에 일자 펌핑이 와서 고가 162.5원까지,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4월 6일에도 한 번 더 올라서 287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건 바로 확 죽진 않았고 분이 하루 좀 더 이어져 가지고 조금 내렸지만, 그래도 4월 7일에도 고가 228.9원까지 약간 유지가 되다가 그 다음에 떨어졌고요. 근데 서서히 떨어지고 6월 하락장에도 한 30원대 정도는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8월부터 분위기 타서 다시 오르기 시작해서 8월에는 한 10일 정도 꾸준히 계속 쭉쭉쭉쭉 올랐어요. 그래서 8월 14일에는 고가 83.11원까지 한 방에 쫙 올랐다기보다는 계속 조금씩 상승하는 게 8월의 분위기였고, 8월 14일 이후에 조금 하락했지만 그래도 40원대는 지키는, 그리고 또 10월에 다시 또 상승을 해서 이번에도 한 5일 연속으로 쭉 상승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5일에는
고가 124.4원까지도 오르기도 했습니다. 지금 50원대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시세 변동을 보면 큰 특징이 안 있습니다. 보통은 펌핑 해보 왔을 때 하루 쫙 치고 빠지는, 이거는 그런 차트를 보면 이거 진짜 무슨 호재가 있어서 그렇게 오른 것인가, 아니면 진짜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세력들이 뭔가 장난치면서 갑자기 쫙 오르고 빠진 것인가 의심을 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라면, EGB 같은 경우에는 2, 3일, 길게는 10일 동안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꺾인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4월에도 2, 3일, 뭐 8월에도 10일, 10월에도 5일 정도. 그래서 이런 차트를 봤을 때 약간 특이점이 조금 있었고요. 몇 가지 좀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체크할 때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호재거리, 그리고 좀 진지하게 고려를 해야 되는, 그때 부정적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좀 나눠서 좀 살펴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우선은 EVG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전기차 시장입니다. 전기차 시장이 얼마나 커가냐에 따라 가지고 EVG 코인도 같이 성장할 여력이 충분히 받쳐지겠죠. 왜냐하면 전기차 충전이 가장 메인이니까. 근데 전기차 시장은 분명히 현재로서는 미래가 좀 밝은 편입니다. 특히 뭐 블룸버그는 2040년에는 내연차보다는 전기차가 더 많이 팔릴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근데 이게 뭐 그냥 허황된 소리가 아니라 유럽, EU에서는 이미 얼마 전이죠. 7월 14일, 2021년 7월 14일에 탄소 배출 대폭 삭감을 위한 포괄안을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전기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이 하이브리드까지 포함한 모든 가솔린, 디젤, 내연기관차를 2035년부터는 새 차를 못 팔겠습니다. EU에서는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 새 차를 못 팔게 돼 있고, 그리고 탄소세도 탄소 국경세라고 하죠. 2023년부터 도입을 하겠다. 즉 사실상 2023년 이후로는 내연기관 차를 유럽에 제대로 팔 수 없는 환경이 지금 유럽에서는 공식 발표를 했고요. 유럽은 2050년을 목표로 거의 탄소 제로를, 완전히 제로는 안 되겠지만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보통 전기차를 한번 사면, 전기차뿐만 아니라 일반 자동차를 한번 사면 보통 15년 정도를 탄다고 합니다. 그래서 2050년에는 대부분이 이제 전기차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15년을 빼니까 2035년부터는 아예 새 차는 전기차만 팔아라 이렇게 한 거죠. 물론 전기차만은 아니고 내연기관이 아닌 거니까 수소 전기차도 포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한다면 전기차 시장은 앞으로 지금보다는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 EVG를 운영을 하고 있는 모회사인 차지인의 성장세, 지난 4월에 한번 쫙 펌핑이 온 가장 큰 이유가 차지인이 코스닥에 상장이 될 준비를 한다, 그런 이야기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쫙 오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뭐 코스닥 상장 준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삼성증권이 아예 파트너십을 맺고 전략적으로 자 우리가 차근차근 해서 상장시킬게 라고 파트너십을 맺고 전략적으로 했습니다. 3월 24일에 체결식을 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되게 좀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났었고, 그리고 현대 일렉트릭하고도 파트너십 체결했고 4월에, 그리고 현대 오일뱅크 주유소하고도 급속 충전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사업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식의 다른 파트너십 협력 관계는 이미 뭐 미국의 제너스 에어라는 항공공항 상업 분야의 기업이 있는데, 여기도 이제 그 파트너십 체결하면서 항공교통 사업에 대해서 같이 하겠다. 그래서 뭐 이때도
4월 이후에 하락하고 있을 때 제너스 에어와 그 파트너십 체결이 4월 29일에 있었는데 이 영향으로 5월 3일에 또 한번 반짝 130.5원을 찍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전략적 파트너십, 큰 회사들과 파트너십을 많이 체결해가면서 이를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그리고 해외로도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내의 전력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BEMS라고 해서 이거 관련해서 한전이 베트남과 뭔가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 베트남에 진행을 할 때 그 차지인이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 베트남 산업부와 전기대학에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확실히 그동안에 몇 번씩 이제 쭉쭉 계단식 올라가고 있고 한 번씩 펌핑 온 이유는 충분히 있다. 계속 긍정적 호재들이 중간중간에 계속 한 번씩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장밋빛으로만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게 이제부터 좀 더 진지하게 고려해야 될 점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정말 현실적인 생각입니다. 전기차 좋은 건 알죠. 그 공해 안 나오고 조용하고. 근데 아직 전기차를 사기를 꺼리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비싸요 아직. 지원금을 받지 않으면 살 엄두가 안 납니다. 제 돈 다 주고 사기에는 지금 그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고 뛰어난 내연기관 자동차가 많기 때문에 근데 지원금이 지금 꽤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 예산이 지원금을 얼마나 계속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죠. 작년 2020년의 데이터를 좀 보니까 상반기에만 전기차가 22,600대를 팔았는데 이때 보조금으로 2,092억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상반기에만 2,000억이 넘게 지원금이 나갔는데 꽤 적은 돈은 아니죠.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공고 난 걸 한번 봤어요. 보니까 승용차 기준으로는 최대 1,25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소형차는 630만 원이지만 그런데 국고 보조금이 승용차는 최대 800만 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즉 중앙정부 국가에서는 800만 원을 주는데 나머지 약 400만 원 정도는 400만 원, 450만 원은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는 거죠. 화물차 마찬가지입니다. 화물차도 최대 3,150만 원을 지원을 하는데 정부에서는 최대 1,6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550만 원 정도를 지자체에서 부담을 한다는 건데 과연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계속 늘고 있고 건물이 계속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세수입이 계속 늘어나서 지급할 여력이 있다고 하지만 과연 다른 지자체들이 과연 이렇게 계속 지원금을 줄 수가 있을까? 라는 그리고 수리비도 장난 아닙니다. 계속 보도 계속 나오고 있죠. 그 전기차는 일반 카센터에서 수리를 거부하는 것도 꽤 있고 또 수리한다 해도 수리비가 너무 엄청나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 보니까 전기차를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사기를 약간 꺼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행 거리도 아직은 좀 그렇죠. 최근 우리나라의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500km 넘게 달린다고도 하고 유럽에서는 1000km까지 달린다고 한번 완충하면 달린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는 주행 거리에 대해서 좀 염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지방 출장을 좀 자주 다니는 편인데 그러면 그 연료 공급에 대해서 좀 진지해 줄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도 2, 3일 만에 1000km 넘게 다녔고 지난주에도 그렇죠. 1000km 넘게 한번 달리면 저도 이제 쭉 한번 돌기 때문에 1000km, 1500km 달리는데 그러면 연료 보급에 대해서 좀 많이 염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행거리 그리고 연료 보급에서 주행거리뿐만 아니라 또 충전 시간도 만만치 않죠. 물론 이제 고속도로 같은 데서는 급속 충전기가 있다고 하지만 급속 충전기여도
완충하는데 그래도 최소한 뭐 30분 정도의 시간을 잡아먹고,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7kW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보통 웬만한 완충하는데 최소한 4~5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물론 최근에 뭐 현대 아이오닉스가 뭐 20% 남았을 때 뭐 80%가 충전하는데 뭐 15분밖에 안 걸린다라는 발표도 있지만, 이거는 350kW급의 대용량 엄청난 급속일 경우에만 그렇지, 현재 그런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거의 없기 때문에, 실제로 고속도 휴게소 같은데 공공장소에서도 겨우 50kW급, 많아봤자 100kW급인데 아파트는 다 7kW급이고, 그래서 충전 시간도 저같이 집안 출장 많이 다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부담이 된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 오해하더라고요. 전기차 전기 놓고 공짜리냐고. 우리 전기요금 내잖아요. 충전비용 냅니다. 그게 내연기관의 비용보다는 좀 싸다는 거지, 공짜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전기차에 대해서 좋은 건 안다. 하지만 조금은 이제 너무 나와는 맞지 않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 현실이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친환경차라고 했을 때 전기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전기로 바꾸지만 전기 자체, 배터리 자체로 전기를 바로 충전해서 하는 전기차, 그게 바로 차지 EGV에서 다루는 핵심이고요. 또 하나 수소 전기차가 있습니다. 이거는 수소를 주입을 해서 차 내에서 바로 전기 에너지를 바꾸어서 차 주행에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수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가 지금 현대기아차가 전세계 1위입니다. 지금 2020년에는 6,780만 대를 판매해서 세계 점유율 65%이고요. 올해는 좀 줄었습니다. 5,150만 대 판매해서 점유율이 55%로 줄었습니다. 그래도 점유율 1위입니다. 현대기아차는 우리나라 차죠. 즉 현대기아 입장에서는 100% 전기차 쪽보다는 수소 전기차 쪽으로 좀 더 집중을 하는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얘네들은 이미 세계 점유율 1위고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고, 그리고 수소 전기차 역시 친환경 차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차진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아직은 전기 충전기에 대해서만 좀 집중을 했지, 수소 충전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어쨌든 기본 개념 자체가 좀 약간 차이가 있긴 합니다. 또 수소 충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주유소 시스템이 좀 더 어울리는 시스템이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개념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이제 전기 충전에만 좀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호재거리도 많고 약간 고려될 점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보자면 일단 이제부터 완전히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자면, 전기차가 계속 뜰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대한 호재는 이미 EGV라는 코인이 나올 정도로 해서 반영이 된 것이다. 즉 EGV 코인 나온 자체가 이미 전기차의 그 발전 가능성을 이미 반영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시세 분석과 이제 호재거리를 비교 분석을 해보면 어떤 하나의 포인트가 있어야지 팍팍 뜹니다. 그게 아니고서는 상승을 합니다. 분명히 아주 더디게 상승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상승을 한다. 근데 과연 이 투자를 하신 분들이 기대치나 목표치를 어느 시간에 얼마만큼 되기를 기대할지는 모르겠으나, 좀 약간은 뭐랄까 예금이나 적금 같이 좀 완만한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 그래서 조금 왜 이리 안 올라 이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변수는 전기차 충전 시스템에 대해서 호재거리가 한 번 있을 때마다 한 번씩 팡팡 튈 수는 있다. 그리고 한 번 튀었을 때 그거는 누군가의 작전 세력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닌 정말 업무와 이 장점에 대해서 발생한 호재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하루 만에 반짝 치는 것이 아니라 2, 3일, 5, 6일 길게 갈 수 있는 그러한 반영 흐름을 지금까지 보여줘 왔고,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호재거리를 계속 기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마음 급하신 분들은 좀 많이 답답함을 느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전기차 충전에 대해서는 어쨌든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저는 일단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